혹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존재의 본질을 도둑맞은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예가 되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소외감과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나 자신을 되찾고 상처 입은 영혼을 부활시킬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나를 되찾기 위한 부활의 9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 역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온전한 기능을 되찾을 것이며 행복하거나 적어도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이전의 시점으로 정신적, 감정적, 인지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화되고 상품화되고 무의미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애도와 슬픔처럼 오랜 시간 당신의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9가지 원칙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몸, 마음, 그리고 기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의 몸은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 조절하기, 그리고 보호하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당신의 몸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호흡, 맥박, 땀,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친구를 알아가듯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나가십시오. 이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위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몸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조절하기입니다. 당신의 신체 과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맥박과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의 엄격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이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친밀한 교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이 관계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명확한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고 생리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보호하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수많은 생리적, 위학적,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하며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친구가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몸의 주치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벌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몸은 단지 마음속 심리적 과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몸 위에 마음을 두고 마음과 몸이 하나의 복합체로서 당신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과 원칙, 경계와 규칙을 가지고 엄격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연민, 다정함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대하십시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마음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제 몸을 넘어 당신의 마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파 경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침략당했습니다. 그 안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그의 간헐적 강화, 그가 심어놓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여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마음과 몸 모두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마저 품게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예전의 내가 급격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 긍정성 되찾기,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와 대화할 때 혹은 외부의 콘텐츠를 접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내용을 흡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반영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호하게 삭제하십시오. 만약 대답이 예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든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이든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의심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관한 한 세상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이 목소리는 정말 나의 목소리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진정한 나를 대변하는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고 어딘가 인위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목소리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목소리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목소리를 구분하십시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연민, 배려를 담아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기 혐오나 가학적인 비판이 아닌 목소리는 아마도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축소시키고 굴욕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하지 않은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떠나라. 이것은 마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불청객이나 악한 기운을 내쫓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점차적으로 이 목소리들을 막아내고 차단하면 그 힘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참된 자아를 구성하는 순수한 메시지들 뿐입니다. 5번째 원칙은 긍정성 되찾기입니다. 긍정성은 순진함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여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긍정성이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것은 유아기적이고 원시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성이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요소, 성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이고 위험하며 증오로 가득한 곳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균형 감각을 되찾으십시오.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긍정성을 퍼뜨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하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민을 갖되 자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세상의 음과 양, 미묘한 회색지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마음 챙김, 즉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후회와 실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당신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상 역시 당신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살아갈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의 당신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무시한 채 미래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앞서 말한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그 원칙들은 당신을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온몸을 흐르는 피의 맥박을 느끼고 신체 기능을 조절할 때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당신의 몸, 현재의 당신의 마음, 현재의 당신의 상황,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원칙을 당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고 당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을 되찾아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존재의 본질을 도둑맞은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예가 되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소외감과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나 자신을 되찾고 상처 입은 영혼을 부활시킬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나를 되찾기 위한 부활의 9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 역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온전한 기능을 되찾을 것이며 행복하거나 적어도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이전의 시점으로 정신적, 감정적, 인지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화되고 상품화되고 무의미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애도와 슬픔처럼 오랜 시간 당신의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9가지 원칙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몸, 마음, 그리고 기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의 몸은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 조절하기, 그리고 보호하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당신의 몸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호흡, 맥박, 땀,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친구를 알아가듯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나가십시오. 이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위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몸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조절하기입니다. 당신의 신체 과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맥박과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의 엄격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이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친밀한 교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이 관계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명확한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고 생리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보호하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수많은 생리적, 위학적,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하며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친구가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몸의 주치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벌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몸은 단지 마음속 심리적 과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몸 위에 마음을 두고 마음과 몸이 하나의 복합체로서 당신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과 원칙, 경계와 규칙을 가지고 엄격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연민, 다정함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대하십시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마음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제 몸을 넘어 당신의 마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파 경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침략당했습니다. 그 안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그의 간헐적 강화, 그가 심어놓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여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마음과 몸 모두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마저 품게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예전의 내가 급격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 긍정성 되찾기,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와 대화할 때 혹은 외부의 콘텐츠를 접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내용을 흡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반영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호하게 삭제하십시오. 만약 대답이 예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든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이든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의심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관한 한 세상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이 목소리는 정말 나의 목소리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진정한 나를 대변하는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고 어딘가 인위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목소리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목소리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목소리를 구분하십시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연민, 배려를 담아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기 혐오나 가학적인 비판이 아닌 목소리는 아마도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축소시키고 굴욕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하지 않은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떠나라. 이것은 마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불청객이나 악한 기운을 내쫓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점차적으로 이 목소리들을 막아내고 차단하면 그 힘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참된 자아를 구성하는 순수한 메시지들 뿐입니다. 5번째 원칙은 긍정성 되찾기입니다. 긍정성은 순진함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여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긍정성이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것은 유아기적이고 원시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성이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요소, 성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이고 위험하며 증오로 가득한 곳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균형 감각을 되찾으십시오.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긍정성을 퍼뜨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하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민을 갖되 자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세상의 음과 양, 미묘한 회색지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마음 챙김, 즉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후회와 실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당신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상 역시 당신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살아갈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의 당신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무시한 채 미래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앞서 말한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그 원칙들은 당신을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온몸을 흐르는 피의 맥박을 느끼고 신체 기능을 조절할 때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당신의 몸, 현재의 당신의 마음, 현재의 당신의 상황,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원칙을 당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고 당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을 되찾아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존재의 본질을 도둑맞은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예가 되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소외감과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나 자신을 되찾고 상처 입은 영혼을 부활시킬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나를 되찾기 위한 부활의 9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 역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온전한 기능을 되찾을 것이며 행복하거나 적어도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이전의 시점으로 정신적, 감정적, 인지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화되고 상품화되고 무의미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애도와 슬픔처럼 오랜 시간 당신의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9가지 원칙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몸, 마음, 그리고 기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의 몸은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 조절하기, 그리고 보호하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당신의 몸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호흡, 맥박, 땀,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친구를 알아가듯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나가십시오. 이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위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몸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조절하기입니다. 당신의 신체 과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맥박과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의 엄격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이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친밀한 교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이 관계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명확한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고 생리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보호하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수많은 생리적, 위학적,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하며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친구가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몸의 주치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벌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몸은 단지 마음속 심리적 과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몸 위에 마음을 두고 마음과 몸이 하나의 복합체로서 당신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과 원칙, 경계와 규칙을 가지고 엄격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연민, 다정함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대하십시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마음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제 몸을 넘어 당신의 마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파 경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침략당했습니다. 그 안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그의 간헐적 강화, 그가 심어놓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여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마음과 몸 모두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마저 품게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예전의 내가 급격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 긍정성 되찾기,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와 대화할 때 혹은 외부의 콘텐츠를 접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내용을 흡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반영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호하게 삭제하십시오. 만약 대답이 예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든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이든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의심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관한 한 세상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이 목소리는 정말 나의 목소리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진정한 나를 대변하는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고 어딘가 인위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목소리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목소리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목소리를 구분하십시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연민, 배려를 담아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기 혐오나 가학적인 비판이 아닌 목소리는 아마도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축소시키고 굴욕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하지 않은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떠나라. 이것은 마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불청객이나 악한 기운을 내쫓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점차적으로 이 목소리들을 막아내고 차단하면 그 힘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참된 자아를 구성하는 순수한 메시지들 뿐입니다. 5번째 원칙은 긍정성 되찾기입니다. 긍정성은 순진함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여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긍정성이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것은 유아기적이고 원시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성이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요소, 성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이고 위험하며 증오로 가득한 곳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균형 감각을 되찾으십시오.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긍정성을 퍼뜨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하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민을 갖되 자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세상의 음과 양, 미묘한 회색지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마음 챙김, 즉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후회와 실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당신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상 역시 당신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살아갈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의 당신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무시한 채 미래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앞서 말한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그 원칙들은 당신을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온몸을 흐르는 피의 맥박을 느끼고 신체 기능을 조절할 때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당신의 몸, 현재의 당신의 마음, 현재의 당신의 상황,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원칙을 당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고 당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을 되찾아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존재의 본질을 도둑맞은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예가 되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소외감과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나 자신을 되찾고 상처 입은 영혼을 부활시킬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나를 되찾기 위한 부활의 9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 역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온전한 기능을 되찾을 것이며 행복하거나 적어도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이전의 시점으로 정신적, 감정적, 인지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화되고 상품화되고 무의미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애도와 슬픔처럼 오랜 시간 당신의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9가지 원칙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몸, 마음, 그리고 기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의 몸은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 조절하기, 그리고 보호하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당신의 몸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호흡, 맥박, 땀,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친구를 알아가듯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나가십시오. 이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위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몸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조절하기입니다. 당신의 신체 과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맥박과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의 엄격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이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친밀한 교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이 관계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명확한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고 생리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보호하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수많은 생리적, 위학적,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하며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친구가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몸의 주치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벌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몸은 단지 마음속 심리적 과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몸 위에 마음을 두고 마음과 몸이 하나의 복합체로서 당신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과 원칙, 경계와 규칙을 가지고 엄격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연민, 다정함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대하십시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마음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제 몸을 넘어 당신의 마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와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파 경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침략당했습니다. 그 안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그의 간헐적 강화, 그가 심어놓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여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마음과 몸 모두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마저 품게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예전의 내가 급격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 긍정성 되찾기,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진정성 회복하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와 대화할 때 혹은 외부의 콘텐츠를 접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내용을 흡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반영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호하게 삭제하십시오. 만약 대답이 예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든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이든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의심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관한 한 세상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이 목소리는 정말 나의 목소리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진정한 나를 대변하는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고 어딘가 인위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목소리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목소리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목소리를 구분하십시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연민, 배려를 담아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기 혐오나 가학적인 비판이 아닌 목소리는 아마도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축소시키고 굴욕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하지 않은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떠나라. 이것은 마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불청객이나 악한 기운을 내쫓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점차적으로 이 목소리들을 막아내고 차단하면 그 힘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참된 자아를 구성하는 순수한 메시지들 뿐입니다. 5번째 원칙은 긍정성 되찾기입니다. 긍정성은 순진함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여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긍정성이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것은 유아기적이고 원시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성이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요소, 성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이고 위험하며 증오로 가득한 곳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균형 감각을 되찾으십시오.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긍정성을 퍼뜨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하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민을 갖되 자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세상의 음과 양, 미묘한 회색지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마음 챙김, 즉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후회와 실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당신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상 역시 당신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살아갈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의 당신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무시한 채 미래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앞서 말한 몸에 관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그 원칙들은 당신을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온몸을 흐르는 피의 맥박을 느끼고 신체 기능을 조절할 때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의 당신의 몸, 현재의 당신의 마음, 현재의 당신의 상황,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원칙을 당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고 당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을 되찾아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존재의 본질을 도둑맞은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예가 되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